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론 챕터 8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목차입니다. 1절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이해, 2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이해, 3절 노인복지관에 대한 이해, 4절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이해, 5절 아동복지관에 대한 이해 순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이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0년대 영국과 미국의 인보관 운동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의 각종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최일섭 씨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설립이 된 시설이며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서 종합사회복지관과 단종복지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진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비교하여서 단종복지관은 이용 자격을 제한하는 특정 대상자에 따라서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아동복지관, 그리고 청소년복지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관들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19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및 치료를 하고 복지 욕구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극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참여를 시켜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딜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복지관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문제 파악의 역할이나 서비스 센터의 역할이나 대변자의 역할이나 사회행동센터로서의 역할이나 사회교육센터의 역할이나 그리고 공동이용센터의 역할, 그리고 레크레이션 센터의 역할이나 지급안정센터의 역할이나 자원동원의 역할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여러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표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서 사회복지관의 기능에서 이렇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하고 지역 문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를 조직화하고 그리고 양기능의 수반이 되는 공통 역할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역할로 살펴보면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대한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문제를 지닌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사회화 또는 발달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며 특수한 문제나 욕구에 부응을 하여서 구체적인 서비스나 정보 제공 및 서비스를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조직화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참여의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주민 또는 기관과의 공동계획 수립 및 조정을 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 대변 및 사회행동센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기능의 수반이 되는 공동의 역할로는 첫 번째는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욕구 조사와 문제를 파악을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지역 주민의 단합과 연대감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려면 지역사회복지관의 위치나 그리고 규모 그리고 지역이나 대상별 특성 등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하며 전문성이나 효율성, 책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설립과 운영의 주체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첫째, 관립관영형입니다. 관립관영형은 정부기관에서 복지관을 설립을 하고 직접 운영을 하는 형태로서 보건소나 농촌지도소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보장이 되지만 경영면에서는 신축성과 기민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관립관 민영형입니다. 관립관 민영형은 복지관을 정부에서 건립을 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복지관이 여기에 해당이 되며 운영은 민간에서 하지만 사업비나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립민영형은 정부의 복지관을 건립을 하고 민간기관의 운영을 전적으로 위탁을 하는 형태입니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만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관은 거의 없습니다. 민립민영형입니다. 민립민영형은 민간이 건립을 하고 직접 운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기 쉽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재정 확보가 쉽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확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민립관영형은 민간이 건립을 하고 운영을 정부에서 하는 형태로 쉽게 볼 수 있는 유형은 아닙니다.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민간에서 건립한 복지관에 이양하는 경우 또는 기업이나 개인 등 민간이 사회적인 기여 차원에서 건립 후 기증하는 기부 체납하는 것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은 어떤 운영의 유형인지 한번 살펴보고 계속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 있는 금강노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 금강을 보여드린 거는 종합 사회복지관이 아니어서 제가 일단 경남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배경 및 설립자를 소개를 하자면 사회복지법인 인해복지재단은 1946년 아동양육시설 마산 인해원을 시작으로 법인사업에 첫걸음을 내디디셨으며 인해 어린이집 종합,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경남보육교사교육원, 그리고 경상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치료사업은 물론 예방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 정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전문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관은 개인이 설립을 한 거는 맞죠? 그래서 법인 설립자까지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설립자는 일제 단합 당시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하였던 시대의 구습에 얽매이지 않고 신사고와 신학문을 받아들였고 1934년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며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 제국의 탄압이 가중될 때쯤 1940년대 우리 한민족의 정신세계를 말살시키려는 업모임으로 신사참배는
이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대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신사참배의 반대운동을 전개하던 중 1940년 9월 20일 부산에서 체포가 되어서 해방이 되기까지 사상범으로 투옥이 되어서 1945년 8월 17일 해방과 동시에 추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경상남도 하동에서 출생을 하였고 마산 인해원을 설립을 하였고 이런 등등의 사업으로 본다면 지금 이분은 민간 민영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건강노인 종합복지관. 자, 우리가 경남종합사회복지관하고 또 노인종합복지관하고는 조금 이따 저희가 또 공부는 하겠지만 일단 종합복지관이라는 유래는 또 다른 유래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잠시만. 네, 우리가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네, 지역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 첫째는 지역성의 원칙으로서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을 하여서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을 하여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을 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주민의 능동적인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전문성의 원칙으로서 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정진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책임성의 원칙으로 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을 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자율성의 원칙으로 복지관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통합성의 원칙으로 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를 시켜서 지역사회 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자원 활용의 원칙으로서 복지관은 주민 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 인력과 재원이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 내의 복지 자원을 최대한 동원을 하고 활용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종합성의 중립성의 원칙으로 복지관은 정치활동이나 영리활동이나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을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여덟째, 투명성의 원칙으로 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네, 지역사회복지관의 운영 원칙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잠시 제가 마우스를 지역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책임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자율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통합성, 자원 활용의 중립성, 투명성까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관의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예산은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관의 예산 편성은 수탁법인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다시 수탁법인 이사회의 성의를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주요 수입원을 살펴보면 첫째는 정부 보조금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관 운영비나 사업비 그리고 시설 장비비 등이 해당이 됩니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체계적이지만 규제가 엄격하고 까다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는 법인 보조금으로서 첫째 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법인이 지원한 것으로 복지관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을 하거나 법인의 성격상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이지만 수탁 심사 과정에 과열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후원금으로서 개인이나 단체 등이 지역사회복지관에 직접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후원금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 보조금보다 융통성이 많습니다. 첫째는 수익금으로 기관이 서비스 생산과 판매를 통해서 확보를 하는 재원입니다. 서비스 전달을 통해서 직접 재원을 확보하는 재원으로 예산상의 제약으로서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는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관 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재정 자립도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상승을 기대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포괄 예산제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호봉에 대한 상승분과 물가에 대한 상승분을 적절하게 반영을 하여서 정액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 운용 면에서 대부분의 복지관이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 건속자를 줄이거나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여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기관에 오래 근무하는 것이 임금비 부담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장기 건속자들이 눈치를 보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수록 민간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자체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 재원의 발굴과 활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은 20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은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이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에 대한 문제를 예방을 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포함을 하여서 지역사회 주민을 사업 대상으로 하지만 우선적인 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사상의 계층 등 저소득 주민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민이며 직업이나 부업훈련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주민입니다. 그리고 유아나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며 기타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주민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대한 근거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임대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한 법적 근거는 주택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변청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사회복지관의 변청 과정은 4단계로 구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은 외국의 선교단체가 운영을 하였습니다. 1906년 원산에서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인 메르놀즈가 반열방 인보관에서 여성 계몽 사업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이를 복지관 사업의 태동으로 보고 있으며 1926년 보배 여자관으로 발전을 하여서 여성을 위한 야학을 운영을 하며 영어, 재봉, 요리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 당시 사회복지관은 외국 선교단체가 주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동기에서 설립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1921년 서울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인 태화여자관입니다. 그리고 1922년 개성에 고려여자관이, 그 이후에 춘천에도 여자관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복지관은 여자관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이 되어서 여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무지하고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을 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서 여성 계몽 및 교육, 그리고 육아법, 그리고 아동 건강 중심의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를 하였습니다. 이 시기 복지관 활동은 대부분 외국 종교단체에 의한 민간 주도로 여성들의 사회 지위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으로서 조선 총독부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빈곤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전개하였다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인 특성상 식민지 통치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복지관을 설립, 운영하였기 때문에 복지관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를 진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에서 관립 관영형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과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농산물 생산과 유통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농업에 대한 육자 산업을 통해서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특산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또 해줄 수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마케팅에 대한 지원들도 농업인들에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기술에 대한 보급으로 벼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도 하고 있으며, 생산비를 절감하는 벼 그리고 드문모 심기 사업과 다품종 쌀 재배 육성 사업과 드론을 활용한 노동력 절감 사업, 그리고 이제 원예작물로는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이제 그 지원비로 국비 25, 또 도비 9%, 12, 21, 융자 및 자부담 45로 농민들이 좀 이렇게 그 편리한 현대화 사업, 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수나 하와이에서는 가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버섯이나 생산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추가를 하고 있으며, 친환경 사업으로서는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비 지원 사업. 제가 2년 전에 감자 농사를 지었었는데, 감자 농사를 지었을 때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비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감자를 그늘에서 한 달간 체아바라 싹을 튀움을 시켜서 그래서 한번 볼까요? 시감자 자르는 방법입니다.
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저 블로그를 위해서 이렇게 방송에 동영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그 비닐에 감자를 심을 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저희가 이렇게 크기로 잘라서 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올해는 농약을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힘들게 고집스레 감자를 재배하고 있고, 제초 작업하는 딸과 이제 사이가 와서 제초 작업을 해줬고 감자가 많이 컸죠. 자, 이렇게 수확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인증기관인 경상국립대학교 산학신육단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지원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이런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수업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2강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으니까 2강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